모두가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다. 늘 1번과 2번만 나오면 거기서 거기다. 다른 색깔이 있어야, 제3, 제4의 존재들이 있어야 세상은 풍부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색 후보. 뭔가 달랐던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다. (70년대에) 진복기 후보가 이제 카이저 수염으로 인해서 그분이 몇 번 대선에 도전함으로써 그 카이저 수염도 유명해졌고, 진복기 후보라는 그 인물 자체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1971년 단 한 번의 선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정치인 진복기.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총재로 출마. 12만 2,914표의 득표로 박정희, 김대중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전국구 정치인이 되었다. 이후 1987년, 1992년,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출마를 선언했지만 본선에는 불참했다. 그다음에 남장 여자라 해서 김옥선 후보가 또 눈길을 좀 끌었었고요. 김옥선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 입성. 이후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 서슬퍼랬던 1975년 유신 체제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결국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기호 7번으로 출마해 0.4%의 득표율을 기록한다.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또한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섬기고 여러 어른들을 섬기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남장 여자였다는 점이다. 1934년 출생인 그녀는 이미 20대인 1950년대부터 남장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정치인 김옥선이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색 후보라면 허경영 후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0의 IQ, 지구를 걷는 축지법.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후보가 있었을까?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 정치를 좀 희화화하고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식으로 예능으로 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내건 공약을 보면 결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국고에서, 또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공약이라는 점. 또 그리고 유엔 본부를 우리 비무장지대 안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보면은 이 공약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실현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이 선거에 불어넣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대한민국의 보통선거는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었다. 분단으로 인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선거에 불참한 이유다. 남한에서는 1950년 5월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지만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 보수 일색 정치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오하영, 목사 출신으로 일제 때 3차례나 투옥됐다. 해방 후 정계에 투신 국회의원이 된다. 윤기섭, 서북청년의 선우기성 회장과 서대문구에서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독립운동가 조수왕은 성북구에서 미군정 시절 경무부장으로 세도가 당당했던 한민당의 조병옥과 대결한다. 조수왕의 선거운동원 83명이 성북경찰서에 구금되는 바람에 노인들이 기호표를 돌리고 선전문을 배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왕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된다. 부산에서 장건상은 전국 4위의 득표로 옥중에서 당선된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독립운동을 하고 민중의 편에 섰던 인물들에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투표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 어떤 기득권층들의 법관이나 아니면 뭐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내 삶이다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직능별 그리고 계층별로 다양한 후보들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정치의 발전에 큰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직업으로 가진 이들도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동양방송 TBC 탤런트 홍성우는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서울시 도봉구에서 당선되어 최초의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녀석은 다리를 맞고 출혈이 있었을 뿐. 국회의원에 이어 2002년과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배우 이대혁. 정당이 문화예술계 인사를 전국구로 공천한 최초의 사례자가 된 제11대 국회의원 탤런트 이낙훈. 이 밖에도 숱한 연예인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겠다고 나섰던 조금은 달랐던 후보들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손.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민중 후보로 추대되어 나선 기호 8번 백기환 후보. 국민 총 생산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재벌의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돈이니까 모두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지만 그의 힘있는 외침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준 기업인들도 있었다. 대기업 총수에서 창당 45일 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31석을 차지, 돌풍을 일으키며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당 정주영 후보, 그리고 착한 기업인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문국현 후보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살림살이는 어땠나요? 갈수록 쪼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약 96만 표를 얻는다. 이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 후보의 216만 표 이후 진보 정당이 거둔 최고의 성과였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후보자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후보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어떤 후보자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가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 높음이 같이 결합을 할 때 한국 정치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셋, 우리는 어떻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선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희망을 줄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후보를 기다려보는 건 어쩌면 정치와 선거만이 가진 매력일지도 모른다.